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기아의 여전한 인기차 스포티지가 24년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스포티지가 벌써 나온 지 30년이 됐대요. 네. 1세대 모델로부터 30년이 돼서 최고 트림의 30주년 에디션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양 변화가 있었고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트렌디 어디 갔어? 이랬는데 네. 막상 따져보니까 또 오히려 저는 23년형보다 24년형이 낫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24년형 스포티지의 전 트림 공통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모든 트림에서 4륜 구동이 가능합니다. 전 트림 모두 어떤 트림을 사든. 두 번째로 2열은 커튼 에어백까지만 있었는데 시트에서 나오는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됐어요. 세단으로 치면 보통 그랜저급에서 추가가 되죠. 네. 마지막으로 원래는 윈드실드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이었는데 이제 모든 트림에서 1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이 됐습니다. 보태서 시그니처부터는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네. 원래는 프레스티지에서 프레스티지 기본 휠이 하이브리드든 가솔린이든 17인치였잖아요. 더 큰 휠을 원하면 스타일을 비싼 돈을 주고 넣었어야 했어요. 맞습니다. 묶여 있었죠. 근데 스포티지는 스타일 안 넣어도 어차피 LED 헤드램프란 말이죠. 네. 좀 돈 아까웠잖아요. 그쵸. 휠만 따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진 포인트네요. 네, 굉장히 좋아진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1.6 가솔린 터보 먼저 설명드리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트렌디가 없어졌어요. 네. 트렌디가 원래 얼마였죠? 2,492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프레스티지가 생겼는데 기존 트렌디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기존 프레스티지는 얼마였죠? 2,670만 원이었습니다. 133만원 쌉니다. 네. 처음에는 뭐야 트렌디 어디 갔어 하면서 약간 화를 낼 뻔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네. 트렌디랑 프레스티지를 하나로 합쳤더라고요. 통합한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고 대신에 프레스티지 치고는 기존보다 옵션이 좀 빠졌다. 그러면서 133만 원 내렸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잘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열 사이드 에어백하고 1열 이중접합 차음률이 기본화된 걸 알 수 있죠. 네. 이것만으로도 트렌디보다 45만원 올랐다고 했는데 에어백의 값어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쵸. 사실 안전에 관련된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 트렌디 대비 또 뭐가 좋죠? 가죽 변속기 노브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의 트렌드에서는 컨비니언스를 해야만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존 프레스티지보다 나빠진 점은 뭐가 있죠? 가격이 싸졌으니까 나빠진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주던 것들을 요리조리 뺐습니다. 빼서 옵션화했죠. 네, 옵션화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루프렉, 일단 스타일 옵션을 묶임으로써 스타일 옵션의 값이 올랐죠. 그리고 열선 운전대, 앞좌석 열선, 앞좌석 통풍, 운전석 파워시트, 스마트 키 이런 것들이 컨비니언스 옵션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4만 원을 더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요래조래 생각을 하면 이번 프레스티지는 사실상 기존의 트렌디랑 비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그 갭이 기존 프레랑의 비교보다 트렌디와 비교해야 더 가까우니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미 2열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고 이중접합 차음률이 신설되고 휠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24년형의 값어치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히 저희 추천 트림은 아닙니다만 프레스티지를 사실 거면 일단 컨비니언스는 무조건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수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넣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124만원과 164만원을 더하면 163만원을 더하면 2824만원이 되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넣으면 사실상 2900이 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노블레스가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노블레스가 2950이니까 네. 보이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블레스가 프레보다 410만원이 비쌉니다. 네. 기존 모델과 비교는 노블레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현행 프레와 노블레스 간의 비교를 하면 41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필수라고 말했었던 124만원짜리 컨비니언스가 기본이죠. 네. 그리고 내비팩 중에서 프로토 에어컨을 따로 기본화돼 있어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들어있고요. 네. 이게 69만원의 값어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프레스티지는 옵션 끼워 팔기가 꽤 많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 쓸데없이 막 전방 주차 센서나 SBW까지 묶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프레스티지에서 SBW를 갖고 싶으면, 전방 주차 센서를 갖고 싶으면 110만원을 내야 하는데 노블레스에서는 40만원어치가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 기본화되어 있어서 그러면 갭이 이미 167만원으로 줄어들죠. 네. 마지막으로 스타일 중에서 40만원어치가 또 기본화가 됩니다. 기존의 프레스티지는 17인치 휠 또는 19인치 휠만 가능했잖아요. 네. 노블레스는 18인치 휠이 기본화되어 있죠. 그리고 범퍼 하단부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되고 크롬 가니쉬 들어가고 루프렉까지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410만원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137만원으로 갭이 확 줄어들죠. 어차피 프레에서 컨비니언스 꼭 넣어야 하고 필수죠. 그러다 보면은 노블레스가 낫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137만원 차인데 일단 내장 컬러 선택권이 생기죠. 3가지나 생깁니다. 네, 2가지가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인조가죽 감싸기가 되는데 프레스티지 도어 트림 떠올랐다. 까먹고 있었어요. 기억나죠? 엄청 처참합니다. 네. 액센트급이죠. 그래서 이게 한 줄 적혀 있는 거지만 참 크다고 느껴지고요. 음. 이 밖에 블랙 하이그로시랑 메탈릭 실내 장식들이 추가가 돼서 거급감이 좀 올라가고 프레스티지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수석 전동 시트가 불가합니다. 맞습니다. 후석 열선도 절대 불가합니다. 후석 에어벤트는 있는데 후석 열선과 조수석 전동이 절대 불가한 반면 노블레스는 기본이죠. 네. 무엇보다도 파워 테일게이트, 아, 이거 정말 좋죠. 전자동 테일게이트가 기본이어서 137만원 차이에 너무 많이 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번 스포티지의 추천 트림은 노블레스입니다. 이미 스타일 중 일부가 들어가 있고 네. 스포티지 LED 헤드램프 비록 MFR 타입이지만 기본이고 테일램프도 브레이크 등 점등되지 않으면 LED고 네. 해서 노블레스에다가 스타일 굳이 안 넣고 그냥 노블레스 드와 내비. 아, 깔끔하네요. 사실 내비도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프로토 에어컨도 기본이기 때문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인데 그러면 파노라믹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끊겨 있어서 이렇게. 네, 4.2인치여도 연결이 되거든요. 내비를 넣으면. 그래서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내비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체감 때문에라도. 8인치와 12.3인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비티는 노블레스든 시그니처든 간에 그래비티가 들어가면 스타일이 기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19인치 휠이 기본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그냥 노말이 난 것 같고요. 그래비티 네모나게 으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으짜 위아래로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좀 다들 별로 안 사던데요. 그리고 길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비티 사실 분들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솔린 시그니처인데요. 3,274만원으로 노블레스보다 327만원이 비쌉니다만 노블레스에서 또 많은 것들이 기본화되어 있어요. 쉽게 네. 말해서 예전 현대차의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기본화되어 있는 대신 조금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좀 많은 게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우선 드라이브 와이즈와 내비게이션이 기본인 건 좋아요. 네. 99만원하고 94만원어치가 기본화되어 있는 건 좋은데 굳이 하이테크가 또 기본화가 돼 있죠. 전자계기판 굳이 저는 스포티지에서 선택할 필요 없다고 봐요. 어차피 깔끔하잖아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 중에 44만원어치가 기본화가 되죠. 1열 시트백 미니 포켓이라든가 뭐 도어 트림, 센터 트림 인조가죽 감싸기라든가 뭐 그런 거, 메탈 어퍼리형. 페달, 네. 헤드레스트 뭐 이런 것들인데 벌써 참 쓸데 없어지죠. 이거 어떻어? 그리고 이건 좀 장점일 수 있겠는데 원래는 벌브 타입 실내등 누런 전구였다가 시그니처부터 LED 실내등이 기본화가 됩니다. 시그니처 아래 트림에서는 LED 실내등을 원한다면 팟선을 넣어야만 하죠. 이거 아직도 이래요? 네, 그지 같죠? 하지만 시그니처는 팟선을 넣지 않아도 LED 실내등이 기본이라는 장점이 있고 이게 5만원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갭이 11만원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근데 11만원 차이에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아까 곤잘로가 처음에 얘기했던 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시그니처에서 기본화되고 네.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화되고 벌써 뭐 10만원 차이 넘었죠? 끝났네요. 네, 끝났죠. 우드 그레인도 들어가고 크래시패드 리얼 스티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억세스, 동승석과 2열까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해서 인스퍼레이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풀옵션파 하시면 시그니처 사도 크게 손해보는 개념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구매는 노블레스의 드와 네비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네. 풀옵션파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포티지는 30주년 에디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시그니처 그래비티 대비 25만원이 비싸요. 네. 근데 시그니처 그래비티에서 35만원을 받던 프리미엄이 기본화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외장이 거뭇거뭇해서 좀 포스가 있죠. 그쵸. 30주년 에디션은 그래서 10만원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뭐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외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있다는 거. 그린 인테리어도 선택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또는 노블레스 같은 경우 한 2-30만원씩 오른 거 맞죠? 기존 대비.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거 가격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뜯어보니까 2-30만원 오른 게 맞더라고요. 2-30만원 차이에 뭐 후석까지 이중접합 차음률이 들어가고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고 하면 맞아요. 에어백이라도 그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에어백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르쉐 마칸 사이드 에어백이 내 기억에 50인가 70인데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애초부터 트렌디 없이 프레스티지가 기본 트림이었죠. 네 맞습니다. 뭐 달라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작가 25만원 올랐고요. 네. 가솔린 프레와 달리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는 뭐 기존처럼 프레스티지의 위상을 갖고 있고 역시나 가솔린처럼 후석 사이드 에어백과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솔린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보면 루프렉이 기본이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이고 뭐 스마트키 같은 것도 기본이고 해서 하이브리드에는 컨비니언스가 없어요. 사실상 컨비니언스가 기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40만원 감면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과의 뭐 스티커 프라이스 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일지언정 실제로 살 때는 뭐 리즈너블하다는, 유지비를 녹여서 계산하면 금방 또 상쇄될 만한. 네. 예. 그랜저 같은 차에 비하면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가솔린 같은 경우는 DCT인데 하이브리드는 물론 얘도 토크 컨버터는 아니지만 그런 어색한 주행감이 없는 6단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하부도 18인치 휠 따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프레에서 이것도. 18인치 휠만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장점이죠. 네. 그래서 가성비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갖고 싶다면 프레스티지의 그 18인치 휠 정도만 하고 오. 네, 내비 넣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드와 넣고 내비 넣고 드와 넣고 뭐 이렇게 사도 괜찮은데, 여전히 이 차 그 하이브리드 역시도 노블레스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노블레스에서 스타일 중에 50만원어치가 일단 기본이에요. 18인치 휠과 앞뒤 범퍼 블랙 하이그로시, 크롬 가니쉬 등이 기본이고요. 그러면 갭이 118만원으로 감소하잖아요. 네. 여기서 전방 주차 센서가 기본화 또 되고, 가솔린 때 그랬듯이 네이비 그레이나 브라운 인테리어까지 선택할 수 있고, 도어 트림도 좋아지고 메탈릭 가니쉬도 들어가고 조수석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 후석 열선도 들어가고, 이게 프레스티지에서 절대 불가했었죠. 네, 절대 불가했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프레에서 절대 불가한데 노블은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나 뭐 러기지 파워 아울렛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118만원 차이에 들어가는 것들. 네, 그래서 역시나 노블레스네요. 네, 이것도 노블레스가 낫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노블레스의 드와 내비해서 3,574만원 저의 추천 트림입니다. 가솔린보다는 하브를 추천하시고 그 하브의 노블레스 드와 내비. 네. 아까 가솔린의 노블 드와 내비가 3,167만원, 지금 3,574만원인데 취득세 감면을 포함하면 400 정도 차이에 변속기가 훨씬 좋아지니까 연비도 좋고 출력도 세고. 요즘 같은 날 에어컨 틀어놓고 시동 안 걸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 소렌토도 그렇긴 한데. 그렇죠. 시그니처도 가솔린하고 똑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개념으로 99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94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이 기본화돼 있고, 아까 노블에서 드와 내비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쓸데없이 74만원짜리 하이테크가 기본이고, 프리미엄 중에서 또 44만원어치 시트백 포켓이나 옷걸이 헤드레스트, 가죽 시트는 좀 가죽 시트는 이해하지만 뭐 나머지는 네. 이러면 또 갭이 10만원으로 확 줄어드는데, 역시나 가솔린 때 그랬듯이 2열 차암 글라스와 앰비언트 라이트, 우드 그레인, 크래시 패드 스티치, 메모리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확대, 이런 차이가 있어서 풀옵션파에게 역시나 나쁘지 않다.
과거 인스퍼레이션 같은 존재다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30주년 에디션도 똑같습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보다 25만원 비싼데 35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프리미엄을 기본화해주고 어둑어둑한 외장을 준다. 그리고 독보적인 인테리어 컬러를 제공한다. 끝! 깔끔합니다. 권잘로 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저는 노브레드와 네비. 저도 노블레스 갈 것 같아요. 노블레스가 가격으로 봤을 때 제일 좀 합리적인 느낌이 들어서 전 노블레스에 네비만 넣어서 하겠습니다. 보테가 시그니처 안 하나요? 시그니처까지는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인 면에서는 노블레스도 충분해 보여서 네, 저는 노블레스로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티지는 스타일 선택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큰 장점이죠. 스타일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네. 또 프레스티지에서 휠만 따로 할 수 있는 장점도. 그래서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잘 짜여진 트림 구성이라고 보고요. 네. 또 디지털 계기판을 투싼은 안 하면 개구리잖아요. 아날로그로 나오죠. 네, 근데 스포티지는 뭐 하나 안 하나 사실 외형상으론 근데 스포티지 사실 분들은 또 이거 하고 싶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74만 원이니까 넣지 뭐 하실 분들은 네. 시그니처를 하시겠죠. 차라리 올라가서 그쵸. 저도 가성비는 노브레드와 네비지만 뭐 내가 산다면 결국 나도 시그니처 살 것 같긴 해. 그러다가 저는 소렌토를 샀었죠. 그쵸. 네, 이 돈이면 소렌토 산다 이러면서 소렌토를 샀었죠. 참 똑똑하게 만들었네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형급부터는 기본화되는 게 많아지는데 네. 준준형은 대거 옵션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차라리 중형급으로 올라가는 게 나을 정도로. 네, 그리고 스포티지는 1.6 가솔린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변속기 때문에. 네. 기억나니? 그 멍청한 짓 하고 두 번째 탔을 때. 업시프트 느리고 맞아. 두 번째 탔을 때 그 차가 그랬죠. 그리고 좀 하체는 잔충격이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오는 요란스럽습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네. 그래서 좀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